AI 시대에도 아직 vocab 실력과 그래머 실력이 중요한가요? 물론이죠. 기관총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총알이 충분해야죠. 운전 법규를 알아야 운전을 하든 말든 하듯이 그래머를 잘 알아야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에세이도 잘 보고. 남을 설득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영향력이죠. influence. 영향력이 뭐예요?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 비디오를 만들다 보니까 언뜻 AI 시대의 영어 공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타이틀의 비디오가 보이던데요. 젊고 아름다운 선생님이 있었는데 젊고 똑똑하기 때문에 저 같은 노땅 꼰대보다 뭔가 더 많이 아시는 건지는 몰라도 글쎄요. 영어로 유튜브를 보다 보면 AI 때문에 인류가 점점 더밍다운 바보가 되어간다는 세계적 사회학 석사들의 비디오로 도배가 되다시피 하던데, 혹시 아직은 저 같은 노땅 꼰대의 말에 일리가 있다, AI만 잘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며 그들을 리드하고 고용할 사람들은 결국 크리티컬 리딩, 크리티컬 로지컬 띵킹을 잘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잘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vocab 실력과 그래머 실력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칼리지 보드가 SAT에서 이것들을 테스트하지요. 적어도 우리 모두가 AI와 로봇의 노예가 되는 날까지는요. 그날이 온다면 사실 저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자, 뭐 이런 역사적, 개똥 철학적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먼저 vocab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한 500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고등학교에 막 입학하고 무역진흥공사에 다니시던 아버님을 따라 바로 갔죠. 한국에 있었던 영어 수학 무지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서 살다가 미국에 딱 갔더니 회화할 때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뭐 한국에서 문법만 죽어라 공부했으니까 대충 알겠는데 단어를 알아야 그런 말을 만들든 말든 하지요. 그래서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런 vocab 카드를 샀습니다. 미국에 갓 온 한국 학생답게 딸딸딸딸 외웠습니다. 카드를 씹어먹거나 눈썹을 밀고 절에 들어가거나 하는 건 못했어요. 씹어먹으면 다시 볼 수 없을 터이고 주변에는 절도 없고 해서요. 그러다가 500개까지 외웠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테스트해봤죠. 카드 1번, 아직도 그 단어가 기억나요. permeate, 영향력, 냄새, 향기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 스며들다, 뭐 풍겨 나가다 뭐 그런 뜻이에요. 카드 2번, 생전 본 적도 없는 단어예요. 카드 3번, 이 단어를 외웠다는 기억조차 없더라고요. 470번 정도 가니까 그 단어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대요. 바로 며칠 전에 따따 외웠으니까는요. 정말 황당합니다. 중학교 때 한 IQ 테스트에서 머리 꽤 좋다고 그랬는데,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rote memorization, 딸딸 외우는 것은 머리에 잘 남지는 않아요. 특히 vocab에서요. 이것이 태고의 진전입니다. 하루에 단어 20개씩 간단한 definition, meaning만 딸딸 외우고 매일매일 다음날 아침 퀴즈 보고 하는 게 매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기억에 남는다 하더라도 그 단어의 매우 단면적인 리미티드 된 한 가지 미닝만 기억하는 거지, 그 단어의 다른 의미들, 여러 뉘앙스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어떻게 실제 문장 안에서 사용되는지는 전혀 머리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이렇게 vocab 트레이닝을 합니다. 일단 vocab 리스트를 안 줍니다. 공부하는 critical reading 텍스트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리스트를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 자신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또는 역사나 과학 같은 다른 주제 속에서 학생이 접할 수 있는 example sentence들을 만들어줍니다. 학생들은 죽어라 타이프를 쳐나가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따오는 사진, 이미지들을 수시로 사용하고요. 좀 유식한 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도 잘 못 쓰는 한문에는 완전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
break up 합니다. 분리합니다. prefix, root, suffix로요. 그리고 비슷한 단어, 반대 단어 등등을 다 커버합니다. 실제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어 exorbitant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exorbitant. 학생이 모른다고 쳐요. Well, let's break it up first. prefix, 접두사, root of the word, 그리고 전미사, suffix로 한번 나눠보십시다. x, 그 다음에 orbit, 그 다음에 ant. x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우리가 아는 단어잖아요. exit, 나간다. ex boyfriend, ex girlfriend, 뭐 그런 뜻처럼 나가버렸다. 그리고 ant는 뭐 이 단어를 adjective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근데 중간에 있는 word root가 뭘까요? orbit, orbit? 그래서 많이 들어보던 단어인데, orbit라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orbit에서 얌전하게 뺑뺑 돌지 않고 휙 나가버렸다? 다시 말해서 미쳤다는 얘기로구나. 미쳐서 나가버렸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샘플 센텐스 하나 만들어줍니다, 학생한테. Sally's family is very rich. She came to school yesterday with an exorbitantly expensive Gucci backpack. So we're using the word right here, exorbitantly. 그러니까 얌전하게 오비트에서 뺑뺑뺑 도는 게 아니라 너무나 신이 나갖고 이 오비트에서 삥 튀어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What does Gucci backpack look like? I don't know. 저는 뭐 써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뭐 이렇게 생겼다고 돼요. So, this is how we cover a word like exorbitant with students. Okay? Now, let me give you a second example. Venerate. Venerate가 뭐지? It means to respect extremely, deeply, and highly. So you respect your teachers? No, hopefully you do. And you respect your parents? I hope you do. 근데 venerate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라네요. So I give an example of this sentence. One venerates the statue of Jesus or Buddha or something like that, not your classmate who keeps getting all A's. 쟤는 올 A만 받는 우수한 학생이야, so I venerate. 너는 아니고요. So the adjective is venerable. Venerable? 저 영화에서 좀 들어본 단어 같은데. Venerable Kung Fu Master. Like this. There it is. Venerable Kung Fu Master. 너무 위대한 마스터라 그냥 respect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venerable 한다고. Alright, so let's give one more example. The word glut. We hear this word a lot in modern times in the context of the oil market around the globe. So there is a glut in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the oil prices falling. 오일 글러트가 있어서 근데 글러트란 말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쓰일까? It came from the word glutton. gluttony. What is gluttony? Eating eating a lot for the enjoyment of eating. 배부뚝하게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러는 사람. 글러턴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기억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픽처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this is a Roman party among the rich people during the Roman era. And they used to have parties like this. They're all reclining. They're eating and eating and eating. When they get full, 뭐를 하냐면은 백야드로 나가서 소금물을 먹고 목구멍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했었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밥을 또 먹게요. That's what gluttony is. Eating a lot for the enjoyment of eating. 그래서 음식이 꽉꽉꽉꽉 차서 넘쳐난다는 뜻으로 there is a glut in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the oil price is falling.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vocab 공부를 해나가면은 정말로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vocab 리스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 리스트를 공부하는데 마음 잡고 서너 시간 잡아서 딸딸딸딸 외우지 말고 수시로 10분, 20분씩 여러 번 들여다봐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딸딸 외우지 말고 쓱 훑어봐라. 그런데 미닝에 집착하지 말고 example sentence들을 읽고 또 읽어라. 반복되는 exposure, 노출 속에서 이 단어가 뇌 세포 속으로 스며드는 거거든요. 제가 스며든다는 표현을 했죠. 여러분 단어는 그 단어 definition은 이거예요 하며 단면적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그 단어 대충 이런 때 이렇게 저렇게 쓰이는 단어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펑퍼짐하게 기억하는 것이 100배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vocab 테스트를 할 때도 시험지를 쓰지 않습니다. 마치 입사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즉흥적으로 너만의 example sentence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죠. 내가 만들어준 example sentence를 앵무새처럼 외우지 말고. 효율성이요? 하루 20개씩 딸딸 외우는 vocab 공부를 50일 동안 해서 단어 1000개를 외운다 치고 3개월 후에 테스트를 해보면은 대충들 10% 내지는 20% 기억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펑퍼짐 vocab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같은 기간에 한 400개, 100개 커버를 못해요. 그렇지만 웬만한 학생들은 약 80%를 기억합니다. 1000개에 15%면 150개인 반면 400개에 80%는 320개예요. 그것도 훨씬 그 단어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요.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vocab 공부도 해나가고 해야 해서 제가 전 비디오에서부터 가능한 한 일찍부터 이런 식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를 거쳐간 학생들 중 SAT 잉글리시 800점 또는 그에 육박하는 스코어를 받은 아이들은 모두 일찍부터 이런 식으로 vocab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SAT에서 꼭 vocab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에 모르는 vocab이 나온다면 맞추기 쉽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무슨 로직이 전개되고 있는지 안 보이는데 열심히 로지컬 띵킹을 하려 해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vocab 공부를 하는데 익숙해진 친구들은 대학 진학을 하고 나서 대학원 하고 나서 그 후로 쭉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vocab을 키워나갑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면 vocab은 파워예요. 꼭 무슨 꼴장사납게 듣도 보도 못하던 옛날식 SAT vocab들을 자꾸 쓰면서 잘난 척하는 거 말고요. 상황마다 가장 적절한 단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Instinctively, subliminally, 본능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만만치 않은 사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윗사람, 보스는 눈여겨보다가 그를 승진시키고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우리 모두 AI와 로봇의 노예가 되기 전까지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이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